딸아이가 데려간 곳은 웨딩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전문점. 미치겠어. 가슴이 왜 이렇게 떨리는. 40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 결혼식을 못 올린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던 딸아이인 이렇게 분에 넘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화사한데. 애기 아빠가 잘해주시면 이발을. 내가 어떻게 노인태해야 이걸 다 갖겠냐.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다 갖겠냐. 예쁘다길래. 꽃다운 20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덜컥 아이부터 갖게 된 나. 그렇지. 딸의 나이 24세, 난 두 아이의 엄마였다. 엄마 이름 뭐 싶어? 네, 좋아요. 설레요. 기대되고. 더 진작 못 해드린 게 좀.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패백일을 하면서 수없이 보아왔던 신부들의 모습. 나와는 평생 인연이 없을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까지 빗어 올리고 곱게 화장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화장을 하는 내내 남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날 기다리고 있다. 평소 호기심 빼면 시체인 양반인데 웬일인지 용케도 잘 참는 모양이다. 가서 한번 보지 뭐. 예? 가서 보지. 좀 붙여놨잖아요. 신랑 신부 이외에는 그 가지 예? 말래. 뭐라고? 신랑 신부 이외에는 그거 들어오지 말아요. 이거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돼가고 있어요. 준수상은 확실히 지켜줘야지. 그러면 그렇지. 역시 엉뚱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편이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드디어 남편도 단장에 나선다. 평소 긴장이라곤 좀처럼 모르는 남편도 이 순간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피 끓는 20살 청춘도 아닌데 왜 이다지도 떨리는 걸까? 드디어 내가 입을 웨딩드레스가 골라졌다. 이 순간 기다리는 가족들도 나만큼 설렐까? 기대된다. 허기로 먹고 하지, 그지? 막상 나서려니 쑥스럽기만 한데 자, 오픈하겠습니다. 너무 닦여주세요. 진짜 이쁘다. 걱정을 하셨죠? 나도 내 모습이 아닌 것만 같다. 평생 못 입어볼 줄만 알았던 웨딩드레스가 제법 그럴싸하게 어울린다. 사진 같아. 저래 이쁠 줄 몰랐네. 완전히 모델이십니다. 야, 진짜 모델 같네. 날씬해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내 기분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생각을 받아서 말을. 그건 날 지켜보는 남편과 딸아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동생과 시누이를 결혼시키면서 난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다. 왜 보통 여자들처럼 웨딩드레스조차 입지 못하는지 원망하면서 말이다. 진작 입혀줬어야 되는데 못해줘가지고 미안하네요.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피부가 고왔을 때 입혀줬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봐봐요, 그죠? 괜찮네요. 역시 옷이 날이에요. 남편 역시 나이 50에 처음 입어보는 연미복이 썩 마음에 드는 눈치다. 야, 근데 옷걸이 어디 건지 옷걸이 좋네. 아들 녀석 역시 흐뭇한 모양이다. 이렇게 마주하니 새삼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정말 이뻐요. 1년에 한 번씩 이거 사진 찍는 걸 한번 봅시다. 드디어 자, 변변한 결혼사진 한 장 없이 26년을 보내온 우리 부부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죠, 그렇죠. 오정 소정입니다. 아버님 한번 봐주세요. 한스러운 눈빛으로. 내 나이 46, 자, 뽀뽀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남편의 나이 어머니 50. 당기면서. 하지만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굿. 좋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어머니 그렇게 웃으시면. 네, 이뻐요. 오케이. 하나, 둘. 좀 더 시원하시나? 그렇죠. 아버님 빠져. 동화 속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이게 꿈이라면은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머리 감읍시다. 우리 감아주시게요? 남편의 뜻밖의 제안이다. 이거는 금별에 해줘야지. 감으셔도 되는데. 내 하는 일이가 아니니까. 이거 아니 이렇게 그냥 감는 게 아니고 이 머리. 괜찮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은 이따금씩 손수 내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나선다. 사실 이럴 땐 남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조금 미안해할 때, 미안한 게 있을 때, 예.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가끔 팔이 많이 아파요. 예, 팔이 아프고 이럴 때는 또 감아주신다고 하고. 어제의 웨딩 촬영으로 내 평생 가슴속 한은 풀렸지만 아마도 남편은 자신이 아닌 딸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온내 미안했던 모양이다. 말하지 않아도 난 남편의 깊은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머리는 내 머리 내가 감는 게 제일 시원할 텐데. 아니에요. 당신 감아주는 게 최고 시원해요. 맨날 감아달라고 핑계대.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아내의 머리를 손수 감겨주는 남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릴 때면 지난 세월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켜온 것이 그저 헛수고만은 아닌 듯 싶다. 이렇게 우린 작고 소박한 행복을 한껏 누리며 산다. 어제의 웨딩 촬영 때문일까? 날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한없이 그윽하기만 하다. 내친김에 러브씬 한번 진하게 펼쳐보는데 제너지 뽀뽀하시고. 뭐 때가 씨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 하는 거지 뭐. 내 건데. 남의 것 같은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을 일이다. 됐어. 과거 남편은 둘도 없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였다. 하지만 어느새 남편도 참 많이 변했다. 이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는가 보다. 두피가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돼. 벌써 20년이 넘게 남편은 동네 반장일을 비롯해 온갖 마을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할 때도 즐겁게 하자는 게 남편의 지론이다. 심심하잖아요. 음악을 들어가면서 항상 음악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곤 한다. 대부분 어르신들뿐인 마을에서 남편의 손이 가야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남편은 당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 작년 여름에는 최고 더울 때 한 며칠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몇 번씩
3시간, 4시간 한 번씩 올라 내려가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겠다는 남편을 흔히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지만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소신껏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집 안방 벽엔 이런저런 상장들이 잔뜩 걸려 있다. 그저 아이들 상장이려니 싶겠지만 알고 보면 이 상장들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다. 마을의 반장으로 또 의용 소방대원으로 이런저런 봉사를 해온 남편이기에 그간 제법 상복도 많았다. 이렇게 남편의 상장을 벽에 걸기 시작한 건 오랜 병원 생활로 남편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을 무렵이다. 겁이 나더라고요.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길래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기 아빠 이제 상장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당신도 이렇게 사회생활 했던 분이다.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는 분이다. 연이은 교통사고와 중풍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남편. 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기 방 안에 푸른색을 내비두면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애기 아빠 쓰러지고 이걸 키우기 시작했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남편이 다시 일어나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오랜 병마와의 싸움 끝에 몸도 마음도 지쳤던 남편. 그런 남편에게 난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지역 풍물패 활동이다. 벌써 5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우리 풍물패 회원들은 종종 이렇게 인근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드리곤 한다. 덕분에 이발소 문은 닫기가 일쑤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죠. 그렇게 삽니다. 사오정으로. 사오정 철학가리들이 하루 늦게 태어났다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오늘 아웅다웅 할 거 없이 가족끼리 뭐 행복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에겐 주변의 좋은 이웃들이 큰 힘이 되었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이젠 우리 부부도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사는 재미도 쌓아가고 있다. 사실 행복이 뭐 별거겠는가.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들이 있어 우리 부부는 외롭지 않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 있었을 당시 나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다. 죄송해. 악수 한번 해. 놀러 왔어? 머리 왜 이래 났어? 왜 머리 이래 폭탄 맞았나?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건 나 못지않게 외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네가 그걸 잘 알잖아. 현재 난 햇수로 8년째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일을 해오고 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삼경인 내겐 아들과도 같은 아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5살 뭐 그때부터 저희 집이랑 계속 일 도와주셨고 저희 집에 옛날에 뭐 장사를 했거든요. 그때 막 손님이 많으면 와서 일 도와주시고 무보수로 돈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계속 10년 더 넘었죠. 20년 다 돼가지고. 결손가정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어떨 땐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울어요. 선생님 오늘 하루라도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작지만 그 아이들에게 역할이 부모 역할, 엄마 역할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통해 난 늘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어쨌든 상경이가 이렇게 멋있게 커준 데 대해서 고맙고 학교 복도에서 진짜 네가 양엄마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었다. 뭐 엄마랑 다 너무죠 뭐. 고마워 너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난 진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무렵 난 한의원을 오가며 남편에게 하루 50대의 침을 맞게 하고 있었다. 때문에 날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돈이라도 벌지 왜 저럴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 저럴까 참 주위에서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망설이는 내게 용기를 주며 뒤를 밀어준 건 바로 남편과 자식들이었다. 그리고 처음엔 그저 남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애기 아빠 건강마저 잃었는 상태인데 나에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딱 느꼈는 게 지금까지 내가 눈물로 살았고 원망으로 살았는 그 삶이 모든 게 내 탓이었구나. 이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나니까 정말 내가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 자원봉사회를 통해 난 비로소 진실로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들어 남편은 밤낮으로 색소폰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난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우냐고 타박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거울 닦을 때처럼 하는 기분으로 불면은 배에서 올라온다. 병을 배워가지고 들어보고 또 들어주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가르쳐줄 수가 있잖아. 그저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남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한다. 사실 그것이 늘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누군가 부부는 추억으로 산다고 했던가? 시댁이에요. 본가. 어머니 사시던 집이에요. 지금은 다른 이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집엔 젊은 시절 나와 남편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물론 가슴 아팠던 추억도 그대로다. 내 방이 신혼방이었었어요. 아주버님이 이리 뒤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꼭 저희 방을 거쳐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아주버님이 들어가 주무셔야만 제가 잠을 잤었어요.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셨는지 제가 나이가 어려 갖고 이해가 안 됐죠. 그때는. 지금은 이해가 다 되지만. (14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산소다. 남편이 초등학교 시절 시아버님과 사별한 어머니는 5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어머니는 결국 간경변으로 세상을 뜨셨다. 울어. 좋아하는 엄마인데 와놓고 엄마가 얼마나 이뻐했는데. 늘 술을 찾는 시어머니를 갓 시집 올 당시만 해도 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한잔 합시다. 철들고 나니까 어머니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젊은 나이에 저는 신랑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가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손에 지탱하실까. 그런 당신 삶을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저 이뻐해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비로소 가슴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남편이 쓰러졌을 당시 하소연할 곳조차 없던 난 이곳에 와 참 울기도 많이 울었다. 어머닌 내게 그 시절을 견디게 한 힘이었다.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하시는 말, 너 정말 고맙고 착하고 안 아프고 잘 살게 해줄게 하는 숨 끊어지시면서 하시는 그 말이 정말 내 삶에 딱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어머니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가고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머니를 찾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어머니가 또 도와주시는구나. 아파가고 누워있어도 갑자기 남편이 색소폰을 꺼내든다. 그간 밤낮으로 색소폰을 붙들었던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배웠더래요. 이걸 나발 배웠더래요. 들려드려야지. 엄마가 있으시면 좋아했을 텐데. 구슬픈 색소폰 소리가 온 산에 퍼져간다. 부디 어머니가 계신 그곳까지도 이 소리가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난 모처럼 인근 바다로 낚시를 떠났다. 잡혔어. 와, 크다. 크죠?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종종 바다를 찾는다. 아, 담배 냄새. 담배 안 피우겠어. 담배 냄새 되게 진하게 나는데요. 안 나는데. 저 아저씨 다음 피고 날아왔나? 아이, 좀 그러지 마. 한 번이라도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될 걸 갖고 왜 그렇게 자꾸 그래. 사람 더 짜증나게. 알았어 한 대 펴왔어요. 그래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피우고 싶어? 우리는 가끔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또 서로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자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파도가 밀려오고 쓰러지듯 어쩌면 또다시 시련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와 남편은 서로 마주잡은 손만은 놓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뭐 어떻게 해도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해주고 옆에서 이제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또 이해해주고 옆에서 이제 버팀목이 돼주니까 버텨왔지요. 든든하게 내 옆에 있어주기 참 좋지. 고맙고.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남아줘 제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다. 왜 나만 이리도 힘들어야 하냐고 수도 없이 원망도 해보았다. 하지만 나의 쉰을 앞둔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다. 삶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임을 말이다.
그러면 언젠가 살아있어 좋은 날도 오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견뎌내게 하는 건 여전히 사랑뿐이다.